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박진실 변호사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동주의 펀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요즘 경제뉴스 보시면 행동주의 펀드 관련돼서 아마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네. 아마 그런 상황일 텐데요.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 펀드다라고 해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모펀드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 사모펀드라고 생각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투자한 종목이 이제 오르면 수익을 내는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런 이제 사모펀드들은 이제 그래서 될 만한 기업들을 선별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동적으로 사실은 좀 그동안 지켜보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주의 펀드는 그냥 내가 투자한 주식이 잘 돼서 오르기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 참여를 해서 이사회까지 들어가서 직접 이제 수익률을 높이려 한다라는 게 조금 다릅니다. 배당을 직접 확대하라 요구하고요. 네. 또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사진을 바꾸라 한다든가 심지어 최근에는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분할까지 요구를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환경이나 기후 문제에 더 투자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기도 하는데 글자 그대로 수동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행동을 하는 펀드라고 해서 이런 종류의 펀드를 우리가 크게 불러서 행동주의 펀드다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행동주의 펀드가 보통 지분을 한 10%, 20%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분은 한 자리 숫자일 텐데, 근데 기업들이 너무 겁먹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보면 이제 1998년에 개정 상법에서 이제 주주 제한권이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의결권이 있는 지분 3% 이상을 확보하거나 이제 상장사의 경우는 주식 1%를 6개월 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네. 이제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한을 할 자격이 생깁니다. 네. 심지어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0.1%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사회에 가가지고 겨우 1%밖에 안 되는 주식으로 표대결을 벌이면 이거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힘들어하느냐? 이제 요거는 바로 이제 기업들의 약한 고리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 오너 자체가 적은 주식으로 좀 제왕적인 좀 불투명한 이런 기업 경영을 해온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설득력이 있을 경우에 여론이 쏠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호 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주주 배당 등을 확대하면서 수익을 우리가 보장해주겠다 이러니까 이제 소액 주주들도 동의를 하면서 뭉치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결국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주주들에게 배당도 좀 적게 하고 기업 운영도 불투명하게 하고 하여튼 이런 약점이 많다 보니까 요것들을 살짝만 건드려줘도 지금 우리 기업들이 화들짝 놀라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강성부 KGCI 대표가 한 말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은 가치가 묻혀 있는 이런 보물 창고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거 잘 캐내면 이렇게 좋은 건강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약점이 많은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호의적입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 주식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데 힘든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증권가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서 이런 우리가 이제 부족한 점을 건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호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기업들이 이러한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에 응답을 해서 지배 구조 좀 더 개선하고 주주환원 확대하고 또 회계를 이제 좀 더 투명하게 만든다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 시장에 더 들어오고 주식이 좀 더 활성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권가들이 볼 때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를 하고요. 또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건드리는 것마다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네. 일단 뭐 나쁠 것이 없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도 행동주의 펀드가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네요. 네, 그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라는 이 행동주의 펀드가 지난해 SM 그리고 이제 이 SM을 만들었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이제 그 계약 관계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했습니다. 네. 이수만 그 총괄 프로듀서가 그 개인 회사인 그 라이크 기획과 SM이 계약을 해서 일정 부분에 계속해서 이제 저작권, 수수료 같은 것을 계속 이제 넘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온라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폭로를 했는데요. 이것 이후에 이제 현 SM 경영진이 이 이전 총괄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끌어들였고요. 예. 여기에 또 이전 총괄이 반발하면서 하이브를 끌어들이면서 지금 싸움이 아주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주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하이브 쪽에서 이것도 SM이 또 무리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공개 매수,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또 금감원 쪽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면서 점점 이 문제 지금 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KTNG도 행동주의 펀드가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연대라는 쪽인데요. 예. 여기에 지금 KTNG의 경우는 지금 담배도 팔지만 또 자회사로 인상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인상공사 분할 상장해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주당 배당금 높이고 자사주 매입하고 분기 배당해라 지금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KTNG가 이 안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 주주총회에 상정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이제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는 KTNG가 이 중에서 아마 인상공사 분할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TNG 입장에서는 이 담배 인상공사를 분리하는 거는 이 주주 제한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행동주의 펀드가 또 공격을 하다 보면 또 상황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 한 기업을 그냥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게 행동주의 펀드라는 얘기인데 지금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도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가 영향력이 큽니까? 네, 최근에 가장 주목받은 게 인도였죠. 그 인도의 아다니 그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인도의 에너지, 물류, 광업, 가스 이런 그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아다니 그룹의 회장인 그 아다니 회장의 경우는 한때 세계 2위의 부자까지 올랐는데 얼마 전에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다니 그룹은 막대한 부채를 끌어와서 주가를 조작하고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 이런 폭로를 했는데요. 이 회장 일가의 경우는 조셉 피처의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이 주가 조작 그리고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폭로가 나오자마자 바로 한 달 만에 이 그룹의 시총 지금 76%가 지금 사라졌고요. 예. 이 주식이 그 폭락을 하면서 인도 전체의 또 그 증시도 같이 이제 흔들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인도 증시가 참 잘 나갔는데, 하지만 아다니 그룹을 보니까 이 역시 인도 그룹들의 회계 불투명성 그리고 이제 그 가족 경영, 정경유착 역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또 투자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인도 증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빠졌었습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렸던 미국 수도 트럭 업체 니콜라. 여기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거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힌덴버그 리서치가 바로 폭로를 했었는데요. 예. 사실 니콜라가 되게 잘 나갔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테슬라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수소 트럭 쪽으로 아주 시총이 한때 포드를 뛰어넘을 정도였는데. 하지만 이 힌덴버그 리서치가 이 니콜라가 지금 수십 가지 거짓말로 사기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서 폭로를 했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지금까지 니콜라가 홍보한 것과 다른 이제 기술력을 지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충분한 수소에 관련된 기술력을 갖추지 않고 있다. 이걸 폭로하면서 네. 주가가 지금 폭락을 했는데요. 니콜라 여전히 지금 그 여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그렇게 보면. 근데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뭐랄까요. 명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논란이 예전부터 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네. 배당을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배당을 해주려면 돈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행동주의 펀드 선입니까? 악입니까?
네, 이거 사실 행동주의 펀드 자체를 우리가 지금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행동주의 펀드 자체 목적이 이제 자신들의 수익률이거든요. 이 사모펀드로서 자신들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 개선이라든가 배당 확대, 뭐 자사주 소각, 또 심지어 기업 분할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약점이 있는 기업들은 실제로 이제 경영이 개선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투명성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하지만 만약에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악의적인 공격을 당할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도 이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은 기회면서 동시에 위기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행동주의 펀드가 문제 제기하는 기업마다 주가는 대체적으로 오르는데요. 요거 보고 뒤따라 들어갔다가 예. 만약에 어떤 상황이 해결이 되면 또 이 주가가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부작용이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의 어떤 폭로 같은 것들이 예. 공매도에 이제 이용이 악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우리가 또 좀 잘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행동주의 펀드 이거 괜찮은데 한번 나도 투자해볼까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투자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이거 지금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지금 공모로는 이제 할 수가 없고요. 예. 이게 별도로 보면 이제 은행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자금 있는 분들을 한해서 이제 사모펀드를 모은다 이런 이제 그 공고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때 하면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약간 그림이 똑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우리 증시에 또 우리나라 기업의 좀 기업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경제 읽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